네, Beginning to Read는 이렇게 리딩 월을 끝낸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론이 태동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을,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엄마표 영어 책류과의 로드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반짝하는 어떤 이론이나 또 누구누구 엄마한테만 기대서 우리 아이를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1990년에 밸런스드 리터러시가 세상에 나왔고 10년이 지나서 한국의 미국 교과서가 수입되었습니다. 네, 이때는 다분히 미국 교과서가 홀랭귀지적인 특성이 강했어요. 물론 이렇게 리터러시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흐르고 미국 교과서는 어떤 경향성들을 띠면서 비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픽션, 그쵸? 픽션과 넌픽션 비중이 거의 1대1로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넌픽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또한 파닉스 어프로치가 극에 달했다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 집단들에서 보면은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워워할 정도로 파닉스적 특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2018년 미국 교과서는 어떤 모양을 하냐면 아카데믹 스킬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보캐블러리들이 눈에 띄고요. 넌픽션의 비중이 강한 것은 여전합니다만 단순히 지식, 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들, 어휘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1st knowledge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메인스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밸런스드 리터러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출판사나 어떤 기관에 따라서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메인스트림은 유지되고 있다. 좀 믿을만하다. 그쵸? 우리가 요즘 스토리텔링 매스 같은 것도 좀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매스, 그쵸? 수학을 하는데 조금 이야기 맥락에서 하는 것들. 이런 스토리텔링 매스 같은 경우에 미국 교과서가 2010년 전에도 뚜렷한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요즘 거의 2017년, 18년 이런 즈음에 한국의 이제 교과서에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대부분 공부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결국은 미국 쪽 교육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공교육 교과서, 영어 교과서는 초등 97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쵸,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적절히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18년 거의 20년이 흘러서야 그쵸? 공교육이 좀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신중하게 다수를 포함하다 보니 조금 늦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은 커먼 코어 스탠더드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맞추려고, 교육 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잠깐 살펴볼까요? 한국 교과서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500낱말 정도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네, 고등학교 정도까지를 다 하면 보통 한 3,000단어 정도, 3,000단어 정도로 교과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공교육으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원서 읽기는커녕, 그쵸? 수능도 사실 버겁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긴 지문들을 아이들이 1분 30초, 1분 15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수능 세대가 아닌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서 읽기 가능할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원서 읽기, 그쵸? 관심이 많은데 제가 영어 사교육계에서 오래 일을 하고 또 공교육 교과서 제작에도 참여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현장에서 겪다 보니 감회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공교육만으로 원서 읽기가 가능할까, 그쵸? 네, 어쨌든 회화교육이 성행하던 20년 전부터 책류과라는 말이 안착화된 요즘까지
20년 동안의 흐름을 정말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아마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의 어떤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곳은 한글 교육 쪽입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몇 년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통문자로 해야 한다 또는 잠어음을 조합해야 된다, 굉장히 급변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100년이 걸린 리딩 월을 한국에서는 20년 만에 정리해버린 셈입니다. 정말 굉장하죠? 다이나믹 코리아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과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가가 사실 아니잖아요. 컴포넌트라고 하면 용어는 지금 구경 정도 사실 하신 건데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컴포넌트가 적용된 미국 교과서를 보시면서 조금 더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니스라는 미국 교과서인데요. 학생용 책의 일부입니다. 닥터 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죠. 그분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문입니다. 월트 디즈니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 분이라서 굉장히 사진이 조금 낡은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파닉스적인 느낌이 사실 강하게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은 사실 약간 덜합니다.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서요. 저니스 1.2라는 것은 1학년 초반 정도 책인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학년 건데요. 태교부터 만 3세 전후에서 엄마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놓고 이 어려운 미국 교과서가 웬 말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의 1차 완료 시점 대체로 미국 교과서 2학년 정도로 봐요. 그때까지는 뭐 몇 달 하고 뭐 그만두시는 분 이런 분 빼고는 꾸준히 엄마의 기존의 영어 실력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1차 종결지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엄마가 조금 한 발 반보 뒤로 빠지셔서 아기가 정말 독립적인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시점이라서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1차로 도달하는 터닝 포인트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보시라는 거죠. 저니스 2.2라는 것은 2학년 후반부 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책은 한 중간 정도, 2학년 중간 정도 시기에서 보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글 읽기를 할 수 있고 텍스트의 길이도 꽤 어려워졌습니다.